네, 안녕하세요. 프로미미입니다. 자, 오늘은 대구의 대장 아파트라고 할 수 있는 범어 W 아파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5년도에 프로미미를 통해서 범어 W를 매수한 사람들 중 10팀을 뽑아서 매수 사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과연 범어 W는 누가 매수했는가에 대해서 사례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매수 사례를 분석해보면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생각보다 평범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과감하게 결정을 내렸다는 점입니다. 자, 표를 보면서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범어 W 누가 매수했는가? 먼저 나이대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대부분 30대, 40대가 매수를 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30대, 40대가 범어 W 매수의 중심이 되었느냐? 왜일까요? 아무래도 30대, 40대라고 하면 직장에서의 위치가 이제 올라가고, 그리고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고정이 될 것이고, 그리고 맞벌이 구조가 자리가 잡는 경우가 많겠죠. 그리고 또한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거나 또는 뭐 교육 환경을 본격적으로 고려하기 시작하는 시기이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30대, 40대가 중심이 돼서 범어 W를 많이 매수를 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30대, 40대가 상급지 갈아타기를 가장 활발하게 하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또 가장 가능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죠? 소득이나 자산, 대출, 교육 수요가 동시에 맞물리는 나이대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30대, 40대가 범어 W를 가장 많이 매수했다. 두 번째, 직업군입니다. 직업군. 흔히들 전문직이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범어 W를 많이 매수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작년에 매수한 10팀을 분석해보면, 직장인들이, 놀랍게도, 평범한 직장인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대기업이나, 공기업, 금융권에 다니시는 분들, 이렇게 평범한 직장인들, 꾸준한 급여를 받는 직군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은 좀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뭐냐고 하면 범어 W는 우리가 흔히 고소득 직종의 사람들이 매수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작년에 매수한 케이스를 보면 돈을 많이 버는 사람만 가능한 어떤 아파트라기보다는 안정적으로 버는 사람이 가능한 아파트였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갈아타기 진단 위크를 통해서 저에게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 보면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저는 평범한 직장인인데 범어 W 매수가 될까요? 어렵지 않을까요? 라고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렇게 평범한 직장인들이 놀랍게도 평범한 직장인들이 범어 W를 많이 매수했다는 점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자녀 연령대를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초등학생 가구 비중이 높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팀이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구입니다. 이렇게 분석을 하면 되겠죠. 초등학교 입학 이후부터는 어떻게 보면 가정의 생활 구조가 특정 지역에 깊게 고정되기 시작하죠. 그렇죠? 학교와 학원, 그리고 또는 친구 관계, 그리고 또는 등하교 동성도 고려해야 되고, 그리고 부모의 생활 패턴도 있겠죠. 그리고 그때 초등학교 이후부터는 일상 대부분이 이제 하나의 생활권 안에서 형성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러한 이유로 많은 가구가 자녀가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후를 사실상 마지막
이동 시기로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 거주지를 결정하면 중학교와 고등학교까지 이어지는 어떤 그런 교육 환경을 장기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생 때 자리를 잡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명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10팀 모두 공동 명의로 진행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뭐 특정 개인의 어떤 선택이라기보다 고가주택 거래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전형적인 패턴에 가깝습니다. 그죠? 왜 공동 명의를 선택할까요? 대출 한도 확보 부분이 크죠. 그죠? 단독 명의로, 뭐, 남편이나 아내의 단독 명의로 진행했을 때 어떤, 한 명의 소득으로 대출을 일으키는 것보다 부부 합산 소득으로 해서, 대출 금액을 더 크게 늘릴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공동 명의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또 하나 더 이유를 들자면, 절세 효과 때문이죠. 절세 효과 때문입니다. 나중에 이제 매수하고 나서 보유세라든가, 나중에 매도할 때 양도세라든가, 단독 명의보다 공동 명의로 했을 때 절세 효과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세 효과 때문에 공동 명의를 많이 한다. 저 또한 버무 W 매수하신다고 하면 무조건 공동 명의를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진행을 도와드렸습니다. 다섯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연소득 구간입니다. 연소득 구간.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억, 2억, 연소득 1억, 2억 구간이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예, 6팀의 연소득 구간이 1억에서 2억 사이입니다. 그죠? 뭐, 어떻게 보면, 물론 높은 소득입니다. 1억에서 2억대. 연소득이 1억에서 2억대면 높은 수준이지만, 우리가 상상하는 초고소득, 그 정도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버머 W 매수는 어떻게 보면 얼마나 많이 버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얼마나 안정적으로 버느냐.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죠? 물론 4, 5억 이렇게 고소득을 올리는 분도 있지만 대다수는 1억, 2억대, 맞벌이 1억, 2억대 가정은 그렇게 적진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1억, 2억대 연소득 구간의 팀들이 꽤 되더라. 그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는 주택수를 알아봤습니다. 주택수는 1주택자분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팀이 1주택자입니다. 그죠?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갈아타기 수요가 많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갈아타기 수요가 많았고, 그리고 무주택자는 잘 안 보이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이미 집이 있는 사람들이 버머 W를 매수를 했다. 그리고, 무주택자가 접근하기에는 쉽지 않은 아파트다. 버머 W는 어떻게 보면, 출발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중간 기점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 둘,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일곱 번째, 버머 W를 매수한 10팀의 기존 거주지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수성구에서 이동하는 경우가 제일 많았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팀이 수성구 내에서 버머 W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죠? 그 외의 구는 달서구가 눈에 들어오네요. 그죠? 어쨌든 기존 거주지가 이미 수성구 내에 있었다. 이미 핵심 생활권에 거주하고 있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 들어오는 외곽지에서
수성구 외에 다른 구에서 들어오는 사람이 범어 W의 가격을 올리는 것보다는 이미 좋은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이미 수성구에 살던 사람들이 더 좋은 위치로 이동하면서 가격이 형성되는 구조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8번째, 거주 방식을 조사해 봤습니다. 실거주와 갭 투자가 거의 반으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실거주를 한번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실거주가 더 많네요. 실거주가 6팀, 갭 투자가 4팀입니다. 그래서 실거주와 투자가 모두 어떻게 보면 공존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즉 누군가는 직접 거주하기 위해 매수하고 누군가는 전세를 두고 보유하면서 자산으로 관리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활 인프라와 교육 환경이 아주 뛰어나기 때문에 실거주 수요가 꾸준히 존재하고 그리고 그런 희소성과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자산 가치 상승을 기대하면서 투자하는 그런 수요도 유입된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실거주와 투자를 동시에 만족시켜주는 아파트다. 그렇기 때문에 실거주 수요와 투자 수요가 공존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상 8개의 요소를 분석을 해봤고요. 결론을 내리면 작년에 범어 W 매수한 10팀 사례 분석, 누가 매수했는가의 결론을 내리면 그런 것 같습니다. 초고소득자만 범어 W를 매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렇진 않았다. 초고소득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어떤 전문직, 특정 직업군 에만 집중된 것도 아니다. 결국은 30대, 40대의 평범한 직장인들, 안정적인 소득을 가지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들이 많이 매수를 했다.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또 하나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저의 갈아타기 진단 위크 이후에 상급지로 이동하겠다는 목표가 구체적인 실행 계획으로 바뀌었다는 점을 둘 수 있고요. 그래서 결론은 그런 것 같습니다. 막연한 어떤 관심이나 희망이 아니고 자산 구조와 대출 가능 범위 그리고 위험 요소까지 현실적으로 점검한 후에 가능한 어떤 로드맵이 확인되었을 때 결정을 내렸다는 점이 공통적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25년도에 범어 W 매수한 10팀 사례 분석, 누가 매수했는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